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환경조종학과 성영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이컵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바이오매스 재활용하는 쪽 연구를 계속 해왔고요. 농산부산물부터 이제 기업부산물이나 오일팜 바이오매스나 이런 거를 가지고 소재화하는 연구를 쭉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이컵은 기본적으로 이제 폴리에틸렌 필름을 표면에 덮은 거죠. 라미네이트. 그러니까 우리 코팅하고 라미네이트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코팅은 저희가 스프레이나 바르는 개념이고요. 라미네이트는 두 개가 서로 다른 물질을 덮는 개념이죠. 그래서 복합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름을 만든 다음에 필름을 덮었기 때문에 구멍이 없이 두 개가 덮여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종이컵을 처음 쓰게 된 건 미국에서 딕시컵이라고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기본적으로 종이컵이 활성화가 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의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데서 컵을 돌려 쓰다가 이 병이 옮겨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위생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컵으로 종이용기를 썼는데, 그 이후에 이제 널리 퍼져가지고 저희가 3개 정도 다르게 보는데, 이제 종이컵 펜이라 해서 이거는 레이어가 상당히 좀 많이 있죠. 폴리에틸렌 필름을 하나만 덮은 게 아니고 한 6, 7개를 해서 그 안에 이제 실제로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쪽은 좀 다른데요. 그건 또 다른 거고, 요즘 유행하는 컵밥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종이 용기까지 해서 다 기본적으로 원단은 종이에다가 필름을 씌워서 원단을 만들고, 이후에 각 지자체 이런 데서 조그만 기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종이컵을 제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잘라서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한 250억 개 정도 1년에 사용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에틸렌 필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코팅이 아니고 라미네이트라, 그걸 이제 벗겨내는 부분에서 또는 제거하는 부분에서 종이랑 자꾸 섞이게 되니까, 자꾸 섞여가지고 들어가면은 그거가 이제 종이를 만드는 과정 중에 종이를 건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건조하는 과정에 뜨거운 실린더에다가 종이를 붙여서 건조를 하는데, 거기 열로 그게 달라붙습니다. 조금씩 달라붙는데 우리가 보통 1분에 한 2,000m 정도 종이를 뽑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뜨거운 열로 막 가는데 거기에 막 달라붙어서 그게 점점 커지면은 트러블이 생기고 하니까, 실제 종이 쓰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가 않죠. 그래서 재활용하는 연구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됐는데, 국내가 이제 사실 국내 제조업계가 전 세계에서 재활용 제일 많이 하는 업체인데, 기업인데 20년 동안, 과거 20년 동안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 폴리머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스티키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재활용 고지 쪽 쓰는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폴리머들이 들어와서 스티키 프로블럼 만드는 것들.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 종이컵을 재활용을 잘 원하지 않죠. 그래서 사용은 많이 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종이컵의 구조상, 종이컵은 실제로 원단을 잘라서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만들다 보면은 내용물에 단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음식물하고 단면하고 만나면 스며드는 문제가 있죠. 스며들어서 컵이 이상해지는 건 괜찮은, 어차피 내 첨에서 또 사이즈 처리를 하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스며들었던 내용물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음식물하고 섞이면은 펄프 속에, 원단 속에 있던 오염물질이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원단 자체가 상당히 고급 펄프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250억 개 정도 돼서 1년에 한 12만 톤 정도가 그냥 버려지는데, 이 펄프가 매우 고급 펄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가 표백 펄프, 고급 펄프로 가게 되면 수율이 6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1톤을 하면 실제로 600kg밖에 펄프가 생산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되니까, 제거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면 실제로 상당한 양의 비용적으로 또는 자원적으로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낭비된 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이제 매립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슈가 많이 돼서, 환경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이제 다 모아서 활용하는 쪽으로 밀다가, 활용하는 쪽에서 안 받으니까
게다가 이제 녹이려고 그러면 이제 폴리머를 제거하려면 이제 약품도 많이 쓰게 되고 다른 환경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은 이제 다 모으는 쪽으로 하다가 못 쓰는 쪽으로 아예 쓰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일회용 컵 규제를 내렸다가 지금 그것도 힘들어지니까 다회용 컵으로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쪽, 조이컵 대신 반복해서 쓰는 쪽으로 이제 환경부는 가고 있는데 또 다회용을 하게 되면 세척을 하는 문제가 생기죠. 세척을 하게 되면 이제 수처리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이제 폐수로 발생되는 문제가 생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생 문제. 원래 종이컵은 환경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고 위생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회용 컵을 세척을 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돌아가냐 하는 문제 또 바로 다음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을 하는 거다. 문제는 이제 재활용을 합니다. 국내에서 재활용을 하는데 재활용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종이 만드는 방식과 똑같죠. 기존의 종이 만드는 방식처럼 그냥 막 갈아가지고 막 갈아내서 펄프화 시킨 다음에 거기서 물질적 특성이 다른 애들, 그러니까 이 친수성의 셀룰로스하고 소수성의 폴리머를 분리합니다. 분리하는데 탄육 공정에 있는 경우는 비누로 분리하면 되는데 탄육 공정이 없이 가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정성을 한다 해가지고 약품을 좀 녹여가지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폐수도 많이 나오고 자꾸 이제 갈다 보니까 그 미세하게 붙어 있는 섬유들이 자꾸 이 파이버의 스테리아 그러니까 잔류하게 되죠. 잔류한 애들이 종이랑 섞여서 들어가니까 이제 공정 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종이쪽 쓰는 사람들은 어차피 가격이 맞으면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1% 미만 정도가 이제 1% 정도밖에 이제 재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쪽 계통에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부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은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방법은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데 종이 만드는 방식에서 재활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이 만드는 방식은 파이버를 가능한 쪼개가지고 분리시키고 거기서 파이버만 걸러내고 나머지 미세한 것들을 걸러내는 이런 방식인데 저희는 왜냐면 이제 종이가 폴리머로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폴리머를 제거하는 방식이죠. 제거하는 때 이걸 긁어내는 방식이라고 치면 저희가 개발한 방식은 폴리머를 놔두고 파이버만 분리하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분쇄나 기존의 리파이닝, 그러니까 갈아버리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두고 파이버만 계속 분리됩니다. 그럼 나중에 하면 폴리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미네이트죠. 그래서 필름이 남아있고 파이버만 이렇게 슬슬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폴리머가 이렇게 남고 파이버는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요. 그래서 분리하게 되면 이제 위에 이렇게 덩어리진 필름이 남아있고 파이버들이 밑에 이렇게 쭉 무수하게 퍼져 있죠.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여기서 분리된 폴리머들이 이 파이버로 넘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한 이 회수 섬유는 상당히 깨끗한 섬유를 저희가 분리하게 되고 남아있는 것까지 다 분리하면 순도는 저희가 거의 99%까지 물론 1% 정도는 이제 이 컵 이쪽에서 넘어오는 일종의 약간의 내용물들이 좀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공정상으로 앞에서 이제 와싱 처리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필름을 가능한 최대한 필름 상태로 남기고 파이버는 파이버대로 가능한 분리하는데 기본적으로 필름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원래 파이버는 기본적으로 2mm에서 폭은 20마이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순도나 회수율 같은 거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6식 공정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식 공정이 가능한 이유는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버가 계속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은 이제 몇 번 돌릴 때마다 한 번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떨어져 나가면 이 망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망 위에 폴리머들이 그러니까 필름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다 보면 계속 분리가 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래서 여기 앞쪽에서 나오는 여기 부분에 나오는 용액 저희가 쓰는 용액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고 그다음에 여기서 고액 분리를 해가지고 파이버가 다시 꺼내고 이렇게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폴리머 자체를 분쇄하지 않는다. 그래서 폴리머를 큰 덩어리로 남겨놓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폴리머는 필름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고 파이버 상태가 눈에 보이긴 하죠. 한 2mm 정도 매우 가늘고 약한 대신 저희가 그거를 물에 풀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걔만 풀어서 자꾸 빼내는 거죠. 그래서
폴리머 놔두고 여기 붙어있는 파이브를 자꾸 몇 번씩 해가지고 뜯어내면 여기는 깨끗한 파이브만 놔두고 나오고 여기 필름만 놔두게 되면, 그래서 이 아픔을 기존의 방식은 폴리머를 파이브에서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독한 제품을 썼다 그러면 저는 그 아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장치가 여기 이제 처리하는 그 탱크 하나랑 분리하는 이 장치 하나. 그래서 사실은 2개. 필요하다면 여기 고액 분리기 하나 더. 그래서 크게 보면 모듈이 3개밖에 안 들어가는 심플한 장치가 되죠. 그래서 비즈니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종이컵은 물론 이제 지금 그 법 규제, 규정 등등으로 다이어컵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플라스틱 포장재 대체하는 쪽으로 종이 용기만한 게 없기 때문에 꼭 이거 말고도 종이컵 말고도 무슨 컵밥이고 컵라면이고 이제 이런 것들 다 수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수거는 할 수 있지만 활용은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펄프 자원화를 할 수가 있고 또 펄프 가격이 이제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 그러니까 자원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특히 우리나라만 플라스틱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데 대체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펄프 몰드나 또는 지류 제품들이라 펄프는 아까 잠깐 어떤 거를 다 얘기는 나눴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펄프는 우리나라는 거의 80% 이상을 수입을 하고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펄프를 수입하는데 수입이 되고 받고 하는 것들은 다 조림된 나무로 만들어진 펄프만 가능합니다. 그게 전 세계 법이죠. 그래서 조림이 안 된 나무로 펄프를 만들었다 그거는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림은 보통 10년 정도 하는데 1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쓰는 펄프는 10년 전에 심은 나무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중간에 한 번이라도 산불이 나거나 기후변화가 있으면 올해 생산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어디서 다시 땡길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열대림이나 이런 데서 가져올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량은 정해져 있고 생산량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플라스틱 대체하겠다고 어느 나라가 확 치고 나가면 가격이 엄청 올라가죠. 쓸 수 있는 펄프가 마땅치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쪽, 용기 쪽에 들어가는 펄프는 상당히 고급 펄프여야 되는데 상당히 고급 펄프로 되기 때문에 박스나 이런 쪽에서 재활용되는 펄프는 아예 쓸 수가 없고요. 지금 종이컵이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기 쪽에 내용물이 들어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매우 고급 펄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만 잘 관리해서 먹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쪽에 쓸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을 기존의 박스 같은 경우에 톤에 한 40만 원, 지금 한 50만 원까지 하는데 이런 펄프 같은 경우에 톤에 한 100만 원에서 190만 원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보통 12만 톤, 10만 톤 정도 잡으면 거기에 톤에 100만 원 잡으면 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이죠. 저희가 그걸 다 메이리커가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결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사실 작년에 이제 했었죠. 홍경무 장관님 모시고 4월달에 이제 자원순환협회랑 지자체랑 엮어가지고 종이컵 보증제 만들면서 그거 모아오기만 하면 태워서 간다 등등.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환경부에 과제를 좀 이렇게 실증 사업을 제안을 하고 싶었었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잘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특허는 이제 말씀드려도 원천으로 이제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분리해서 나온 펄프들을 쓰는 방법, 그다음에 장치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